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이번에도요 어김이 없습니다. 추위와 찬바람이 좀 잠잠해지니까 바로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게다가요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까지 겹친다고 합니다. 야외에서도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럼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금리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전미경제학회, 그러니까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고 분석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팬데믹 끝나도 저금리 다시 안 온다. 그렇다니까 각오하라는 뜻이네요. 이거는요. 좀 더 보죠. 자, 세계적인 석학들은요. 글로벌 경기 침체,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경기 침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비관적 전망이죠. 인플레 낙관론 강력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종말 맞았다. 이런 분석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이 무인기 얘기는요.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과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 무인기 침투 당일에 포착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작전 태세를 늑장 발령했습니다. 아니, 파악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격출 못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다 알려졌는데 파악을 하고 나서도 뭔가 비상 발령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1시간 반이나 늦게 냈다. 그렇다면요, 그냥 지켜봤다는 소리입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차단, 이거 빈말됐다. 공기업 나눠먹기 여전하다. 공기업 36곳 임원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된 비상임 이사가요. 47명 가운데 20명이 직무 관련성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전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천 차단 약속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이거 지켜진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출신이거나 아니면 여권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미세먼지 얘기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미세먼지 황사 얘기 꺼냈는데요. 이런 기사 오늘 많습니다. 미세먼지 감옥에 대한민국이 갇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어제 이게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거든요. 그냥 뿌였습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조금 거리가 멀면은요 희미하게만 나타납니다. 아래로 갑니다. 주말 동안의 대기질이 올겨울 최악을 기록을 했는데요. 포근한 기온에 황사까지 덮쳤다. 9개 시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됐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중단됐습니다. 너무 미세먼지가 심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야에서 2분의 국회의원 자리하셨는데요. 우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으로 간답니다. 산으로 간다. 이게 등산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어떤 얘기를 주제를 꺼내서 얘기하다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엉뚱하게 가고 있다. 이 뜻이 됩니다. 자, 어떤 사안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무인기 얘기가 여기도 또 나와 있네요. 북한 무인기 포착 후 1시간 30분 지나 대비태세 발령했다. 그런데요, 수방사엔 알리지도 않았다. 수방사는 수도 서울을 지키는 군입니다. 그럼 무인기가 지금 그쪽으로 날아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알리는 게 군의 어떤 체계를 떠나서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그쪽이 또 알아야 되겠죠. 그쪽도 어떤 대비태세 하셔야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알리지도 않았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군 차원 정보 공유 등 공조 미비, 곳곳에서 대응 허점. 그러면은 파악을 해서 대비태세 발령도 늦었고, 관할 지역인 군에 알리지도 않았고, 격추도 못했고, 항적도 놓쳤고. 그럼 뭘 한 거죠? 그 사이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대비태세 두루미 발동 30분 이상 늦었다. 아까 받은 대비태세 이 얘기 그대로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 역시 수방사 얘기. 수방사는요, 서울 침범 30분 뒤 상황 파악. 그러니까 수방사가 알아서 파악했답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보고받은 탑참도 30분가량 발령 지체. 그리고요, 이건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만 의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무인기 레이더가 아닌 조종사 육안으로 포착한 거 아닙니까?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아래로 갑니다. 여기 보면 KA-1 당시에 이 비행기가 출동했거든요. 여기 보면 KA-1 공중 통제 공격기를 띄워 조종사가 육안으로 무인기를 직접 확인하고서야 군이 제대로 비상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자, 레이더에서 포착하기 힘들다는 설명이 있었죠. 근데 뭔가 포착을 했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눈으로 보고 나서 뭘 거치는 동안 그래서 대비태세 발경이 늦어졌다.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요. 눈으로 보고 알았다. 요건 지금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일단 상황이 좀 이렇고요. 뭐 소개 드리면 드릴수록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놓고 여야가요, 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인데요. 사설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거는요. 제1야당의 민주당에서. 북한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그러니까 북한이 무인기를 도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추적하지만 일부 놓치고 그랬어요. 그거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맞대응으로 우리도 무인기를 보냈거든요, 북한에. 근데 이게 정전협정 위반한 거다,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과실, 독인, 개gin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상응한 맞대응인데 이게 쌍방과실로 됐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제1야당에서. 그래서 이런 사설이 등장합니다. 어느 나라 정당이세요? 그쪽은 이겁니다. 다음 내용도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무인기에 뚫려놓고 북한 내통설, 지금 정쟁할 때인가, 북한 내통설 제기는 국민의힘에서 합니다. 또 여기 이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이 군에서 시인하기 전에 이거 혹시 뭐 뚫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권의 김병주 의원 내통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 여야 방공체계 허점 보완 대책 마련에 신모하라. 여기가 올라갈 지점인데 왜 엉뚱한 산으로 갑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데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쌍방 과실설, 한쪽에서는 내통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송석준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몇 의원분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얘기를 꺼냈는데 내통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북한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이 정보를 받아서 그걸 미리 공개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예, 뭐 내통설은 조금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이번 사태는 상당히 심각한 안보 이런 공백 또 안보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무인기로 인해서 그동안의 남북 관계
군사 대비 태세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 예. 군사 대비 태세가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가. 정말 지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에 이제는 군사적인 어떤 그 행동을 자제하면서 평화 남북 관계 시대를 열겠다고 한 건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이 그야말로 심각한 공백 상태가 이번에 무인기 사태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바로 이번 무인기가 그 우리 영공 그야말로 도심까지도 침투한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또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예. 마치 그 북한이 이런 도발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북한에 대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이번 사태가 우리 마치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예.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바로 이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5년간 예. 우리 안보 대비 태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취약해져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오히려 야당은 겸허히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우리 안보 공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민주당에서 의미에서 나온 정전협정 위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쌍방과실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국제적인 그 교전 규칙에 의하면 예. 또 상대방이 도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비례적인 대응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마치 우리가 도끼는 객긴이다. 뭐 쌍방과실을 우리가 했다. 이것은 뭐 마치 북한의 예. 뭐 대변인격 또는 마치 북한의 이중대가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본질을 예. 이번 사태의 본질을 냉정히 돌아보고 그 우리가 여야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유동수 의원님께서 민주당 소속이시니까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우리가 맞대응한 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리고 이건 쌍방과실이다 지금.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예. 이번에 그 우리도 무인기를 띄우자 예. 이런 대응 자체가 예. 좀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굉장히 계산된 대응이 아니다. 좀 즉흥적이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오히려 우리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무인기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북한을 더 몰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놓친 거 아닌가. 오히려 무인기를 띄우더라도 우리가 예. 그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계산된 치밀한 대응이어야 된다. 예. 이걸 지적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한 맞대응을 한다가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 똑같이 대응을 했다라고 지금 군 당국이나 대통령실은 설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쌍방과실이랑 이 그러니까, 평가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나요? 무인기를 무인기로 대응할 것인가. 예. 우리도 그 비례에 맞게 예. 대응하는 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굉장히 즉흥적으로 무인기를 우리도 띄우자. 예. 이런 대응은 굉장히 개선되지 않은 대응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쌍방과실 때문에 실리도 취하지 못하고 예. 명분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내통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우리 김병주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내통설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김병주 의원의 얘기대로 보면 무인기의 그 항적 궤적을 보고 지도하고 봤을 때 예.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음.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 정도면 뭐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거를 뭐 내통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건 너무 같은 의원들끼리 예. 국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너무 이렇게 공격한 걸로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윤교호 의원님, 사실 북한 문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 정책. 근데 이거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가는 건가요? 결국엔 또? 상식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태는. 예. 그러니까 뭐 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 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누군가 했더니 그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똥 묻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말이 뒤바뀌어가지고 예.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에 묻어 있는 때 그것만 놓고 공방을 벌이는 그런 꼴이죠.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자 12월 26일 낮 10시 아침 10시 30분 정도부터 예. 6시간 5시간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 부근에 영공이 구멍이 뻥 뚫린 그냥 이겁니다. 그것도 북한이 띄운 무인기라는 명백한 도발 하나에.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앵커가 지적했듯이 탐지는 했다고 하지만 그 탐지라는 게 레이더로 탐지가 된 건지 아니면 인제서 뒤늦게 올라간 비행기의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앞뒤 지금 실체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군은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구멍 뚫린 건 방어 체계인데 예.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공격 체계를 보강해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또 무인기로 도발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한다 치면 그 맞대응이라는 건 역시 북한은 공격형 뭐 정찰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예. 무인기를 띄우는데 우리도 역시 그럼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보다 더 훨씬 위력이 센 무인기를 띄우는 거 그게 대응이냐? 아니면 오는 걸 DMZ만 넘어오면 바로 그냥 격추를 시켜버릴 정도의 방어망을 갖추는 게 대응이냐? 국민은 원하는 게 뭘까? 예. 그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양쪽이 서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육군 대장 출신한테 북한 간첩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내통설이죠. 내통설이라고 그랬나요? 저는 간첩 아니냐 이렇게 들리던데 그런 얘기를 국민이 지금 원할까요? 그거보다는 북한이 정말 다시 도발을 할 경우 예. 그에 대해서 방어 체계가 그럼 다시 갖춰질까? 그 뚫린 구멍이 메워질까? 이거 하나 하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예. 거냐? 평화 무드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래 좋다. 국지적인 충돌을 감안하더라도 감수하더라도 예. 더 세게 강대강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예.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좀 정확히 짚어주는 게 그걸 정확히 짚고 나서 그에 맞는 대응을 예. 하는 게 맞지. 도발은 정작 북한이 해놓고 아까 어느 사설에 그 한 대목 들어있어요. 싸우는 건 우리 둘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내부에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은 이 불안감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죠? 예.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최규재 편집위원, 지금 상황을 보고 북한이 오히려 당혹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뭐 자신들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한번 저 사람들의 튀기니까 생각은 이겁니까? 어차피 예. 남남 분열이기 때문에 남남 분열을 통해서 자신들이 충분히 노림수를 뭐 노렸다고 보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 분열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한미연합사 출신 장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저희가 탐지 자산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탐지 자산 전체를 미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미국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런 탐지 자산을 키우라고 예. 또 권유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그 탐지 자산을 사실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지금 행정부라든가 국회가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서로 헐뜯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북한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된다. 저희가 약한 점을 빨리 보강해서 우리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할 때이지 지금 싸울 때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세계 한 10등쯤 된다고 평가받고 있죠. 군사력도 그 정도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맨날 나올 때마다 보면 맨날 구멍이 났대요. 우리나라 군은요. 왜? 안 메꿔집니까? 그 구멍이요? 언제까지 그렇게 구멍이 날 겁니까? 이거를 좀 국회나 정치권에서 방안을 좀 근본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닙니까? 싸우는 거는 좀 그만 좀 하시고.